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공공정책연구원 LG헬로TV 영남방송 공동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청 신도시 주민환경 문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하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경북도의원이십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의 주무 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청 환경정책과 권경수 과장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주민 대표시죠. 도청 신도시 주민연합 대표 김순중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이죠.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이십니다. 엄재진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안동대학교 교수이시죠. 권기창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신도청 이 건설에 있어서 또 도에 계실 핵심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이시죠. 예천군 전 부문수시죠. 김상동 부문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소영 아나운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소영 아나운서 현장 인터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교육 환경이 완벽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신도시에 왔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신도시에는 예천 행정구역상 예천입니다만 중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엄청 불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짜놔가지고 신호등이 너무 많고 이게 신도시를 돌아보셨으면 아시지만 전부 다 꼬불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 소각장에 의한 그 오염 물질 관련된 환경 조성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청 신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토론회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서 박사님 받아주시죠. 먼저 이 현장 리포트에 대한 그 소감이라고 할까요? 우리 6분 각각의 소감을 듣기도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제가 일방적으로 좀 지명을 해도 될까요? 우리 권경수 과장께서 느낌이 어떠신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곳 주민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똑같은 마음이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교통 체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운드형 신호 체계가 없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좀 불편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집에 나오기 전에 그 학교 신설에 대한 조기 신설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거는 예천 지역에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안동 지역에도 중학교가 증설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박태춘 의원께서 테이프를 좀 끊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도청 신도시 환경, 맑은 누리파크 등 문제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 6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살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5.5%. 신도시 이외에 19명 중 12.5% 등이었고, 두 번째는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 이외 지역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신도시 일대 먼지, 냄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69명 중 45.4%, 아니다가 50명 중 32.9%였습니다. 세 번째, 신도시 일대에 살고 계시는 분 중 평소 살면서 맑은 누리파크 소각장으로 인해 냄새, 먼지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75명 중 49.3%가 있다, 없다는 60명 중 39.5%. 네 번째, 3번 문항에 답변하신 분 어느 정도로 느꼈습니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느꼈다 14명 중 9.2%, 많이 느꼈다 31명 중 20.4%, 보통 느꼈다 23명 중 15.1%, 조금 느꼈다 7명 중 4.6% 등등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4번 문항 답변하신 분 중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습니다. 27명 중 17.8%, 그렇다 42명 중 27.6%, 보통이다 13명 중 8.6%, 그렇지 않다 1명 0.7%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두통, 어지럼증, 기관지염, 먼지, 냄새 등등 나왔습니다. 두통에 대해서 22명 중 14.5%, 어지럼증 16명 중 10.5%, 기관지염 26명 중 11.1%, 먼지 냄새로 인한 베란다 문 개폐로 52명 중 34.2%, 응답 없음 69명 중 45.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일괄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저 본인께서 준비하신 자료의 통계 수치에 몇 명 중 몇 프로인데 몇 명 중 몇 프로가 아니고 그 인원이 그 프로테이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일괄 정정을 제가 좀 해드리고요. 다음 우리 권경수 과장 순서십니다. 먼저 저는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었고 또 참 여러 가지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맑은 누리 파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맑은 누리 파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지금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해 1년 가동 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박대춘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도정 질의를 해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동 중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처리가 되고 나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소각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곳은 북부 지역 일부 시군에서 이 11개 시군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촌 지역의 농사용 폐비닐이라든지 또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그런 폐기물 등 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반입되는 성상이 좋지 못한 폐기물로 인해서 소각의 연소 과정이라든지 또 기계 장비 운영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맑은 누리 파크의 운영상의 가장 큰 과제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상 부분 또 사전에 분리수거를 시군에서 제대로 하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또 교육하는 문제, 홍보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이 도청에 이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 대표신데요. 본인이 느끼는 또 문제 또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순중 대표께서 저는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에는 혐오 시설이 5개가 같은 위치에 모여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구역 내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고요. 화장로 5기를 갖고 있는 화장장, 또 하루에 390톤 가연성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 또 하루에 120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요. 또한 그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온 여열로 전기를 발전한다는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작년 동안에 있었던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보면은요, 2022년도에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날짜가 한 10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신도시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부화력발전소의 피해 영향 지역 5km를 감안하면 참 심각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1단계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2, 3단계가 개발이 된다면 한 400~500m에서부터 피해 지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현재는 아마 그 호흡기 질환 정도나 악취에 영향을 받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사례를 보면 암 발병률까지도 상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염려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지금 내용상으로는 주민들의 뭐 건강 문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심각한 내용치고는 굉장히 유순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예, 다음 순서 우리 엄재진 기자께서 해주실 순서입니다. 도청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전체 한 30%를 녹색 이제 온녹지율이 한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 생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기조로 도시가 개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이제 그 생태라든지 도시 환경, 그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무산 등산로, 또 하나는 도청 앞에 있는 천년숲, 또 하나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평천이죠. 그런데 제가 송평천 부분은 제가 좀 그 취재 과정에서 또 현장도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굉장히 좀 지금 상태로서 굉장히 심각하다. 좀 지금 상태로서는 제대로 된 그 주민 친화적인 어떤 친수 공간이 못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구미 금호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 사업 후의 모습하고 최근에 제가 장마 이후에 송평천을 나가봤을 때의 사진을 제가 찍어봤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구미 금호천 물순환형 그 사업 이후에는 사람들이 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건너고 물에 발을 담그고 물에 손을 씻기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청계천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평천 같은 경우는 생태숲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사람이 물에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생태숲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생태숲, 연못, 습지, 뭐 그다음에 그 조류, 양서류, 서식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만 무성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제 밤에 이제 걸으려고 나가면은 날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식처가 돼서 이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어떤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이 흐르는 양이라든지 또는 최초의 이제 그 생태 송평천 정비 하천 계획에 맞는 어떤 그런 설계대로 제대로 된 진수 공간이 되도록 좀
앞으로 이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문제를 드립니다. 네, 저 다음으로 이제 권기창 교수 순서십니다. 예, 도청 신도시는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 성장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서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 오염이나 수질염, 즉 지역적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역적인 문제는 아무리 해결돼도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없고 옹벽이 없고 또 담장이 없고 전봇대가 없고 현수막이 없는 또 노산 주차장이 없는 이러한 칠무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도청 신도시 당초의 개발계획 실시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도청 신도시는 그야말로 말로만 생태도시 명품도시예요. 생태도시가 되려면은 전 세계의 학자들, 관광객들이 도청 신도시를 방문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 명도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달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숲 속에 빌딩이 숨어있는 숲과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수없이 주장했지만 우리 도청 신도시는 역시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놨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녹지율이 30%예요. 3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존 녹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한 녹지가 몇 프로냐 가장 중요해요. 멀쩡한 나무 여기서 뽑고 다른 데 옮깁니다. 과거의 토목은 산 능성이를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고 격자형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거의 도시 설계 방식이에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자연 지형에 순응해서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놔둔 채 정말 갈매기가 숲속에 앉는 것처럼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만들려면 힘이 들겠죠. 그러면 과거는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구를 조각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도시를 설계해 줘야 돼요. 이와 같은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태도시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늘 생태도시예요. 생태도시의 기본 개념조차 여기에는 저는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고 봐요. 앞으로 2단계 사업부터라도 정말 생태도시가 될 수 있게끔 자연에 순응한 도시를 만들어줬을 때 도청 신도시 환경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패널 숫자가 좀 많아서 이 순서 좀 기다리셨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저 김상동 전 예천보건소께서 이 순서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맑은 누리 파크 조성사업과 기태 생태주의 조성 방안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경북 그린 에너지 센터와 20년간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해 갖고 20년 후에는 신도시 지역 쓰레기만 소각 운영할 수 있도록 실비계 시군과 사전 협약 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북도에서 맑은 누리 사업도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2019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건 10년 정도 소요됐어요. 그래 지금 각 11개 시군에 통보를 해야만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20년 뒤에 그러니까 2019년을 봐서 20년이죠. 20년 뒤에는 우리 신도시만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로 생태도시로 변모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소각장 시설 현대화로 배출가스 유해물질 발생 예방하는 건데 각종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잦은 고장과 유해물질 배출은 2016년에 소각장 시설 설치된 점을 감안해 보면은 그동안 참 노후화됐고 그동안에 소각장 시설 기술 발전이 많이 된 점을 감안하면은 최신 시설 설치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래야만이 그 시설 노후화 및 원인을 해갖고 이제 유해물질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환경 지킴이 예산이 금년도에 보면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안동 예천에 각 3명씩을 쓰는데
기간제 인력으로 10개월간만 사용하는 환경지킴이를 주민감시원을 대체해서 전문 취재를 갖춘 환경단체 전문위원회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유해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또 가동진단 등 수확장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만이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경북도의 자료를 보면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84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익 시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까 여러 의견에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수영장, 수목원 등 전국 최고의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신도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오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 생태 도시를 한번 만드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장 진행을 하고 있는 정소영 아나운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이 현장은 오늘 얘기의 또 핵심적인 현장이죠. 이 맑은 누리파크 현장에서 시민 인터뷰 한 분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장소를 옮겨서 도청 신도시 맑은 누리파크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모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죠.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진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주민감시단을 구성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민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청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점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화서 박사님 다시 마이크 받아주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패널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또 한번 지명을 해서 우리 좀 자리 건너뛰어서 우리 공기찬 교수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도청 신도시는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지향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과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부족, 여러 가지 시설 환경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독 기관이나 운영 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늘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도양리 주민들은 새벽 시간이 되면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흐린 날씨에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운영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불신이 너무 강조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모든 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술이 부족하면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도청 신도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행정기관과 운영기관, 시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청 신도시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또 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되고 개선 노력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또 지적할 건도 지적하고 또 정책 제안도 해왔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안 어떤 경과 담론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왔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번 진솔한 얘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경과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순서 이제 거꾸로 돌아서 우리 김상동 전 부원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음재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평천을 제대로 살려갖고 우리 신도시에 참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송평천에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준 그 예산만 투자하니까 제대로 된 이제 하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하천에다가 우리 개발공사가 신도시 조성할 때 더 플러스해서 진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은 각 도시가 경쟁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로 만드는 것이 현대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 하천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최고 보면 우리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신도시 주변 연결 도로가 총 7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7개를 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료된 것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보면은 저기 동일 스위트하고 모아 엘가에서 호면 간 도로하고 신도시에서 구당 간 도로, 또 호민지에서 풍천 간 도로가 안 됐습니다. 이걸 조기에 확장해 줘야만이 출퇴근 시간 우리 시민들이 참 불편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가 이제 생긴 지가 벌써 5년 넘었는데, 신도시 1단계 지역에 1단계 지역 전체 중에서 이제 93%가 예천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중학교가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경북교육청에서 2단계 지역에 당초 2단계 지역에 계획된 중학교를 조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신도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안될 수 없고, 1단계 지역 호명초등학교 옆에 개발공사 임대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설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행정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대춘 선수십니다. 네. 환경정책 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맑은 누리파크는 경상북도 11개 시군 생활 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준공. 문제점은 맑은 누리파크 시설이 안동시 풍천면에 소재함으로써 폐촉법상 풍천면 주민들은 간접 영향 지역의 지역 대상이 되나 인접한 예천 신도시 소재 신도시 주민들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맑은 누리파크에 반입되는 선상 불량의 폐기물로 인해 소각장 기계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가동 중단되는 등 시설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가로지르는 송평천은 신도시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공간인 낙동강 펌핑하여 유지수를 흘려보내고 있으나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운영에 그 발생되는 수익은 지역사회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건립해주는 등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경수 과장 선수십니다. 주로 우리 맑은 누리 파크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용이 저도 어떤 완전한, 그러니까 100% 틀리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또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가 직접 또 이 맑은 누리 파크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종 대표님, 김순종 대표님 말씀하신 이렇게 맑은 누리 파크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 배출 유해 가스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 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러한 근거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그런 유해 가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평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매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러한 그 시설로 인해서 얼마나 유해한 그런 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거는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김상동 전 부군수님 말씀하신 이 시설이 좀 노후화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게 2019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이 된 지 만 2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게 최신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설을 견학을 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노후화가 되지 않았고 그 20년 뒤에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20년까지가 협약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소각시설 운영을 하면서 준공 후에 매년 3년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설 반경 2.5km 내에 22개 지점을 집어가지고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 4개 분야에서 그 조사를 합니다. 또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변 지역의 영향은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주변에 그 나는 불쾌한 냄새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저께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물론 그 경계를 벗어나면 그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 운영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네. 제가 순서를 잠시 이 시점에 좀 바꾸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김순중 대표께서 지금 이제 권경수 과장 얘기하셨고 또 하실 얘기를 한번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뭐 안전한 시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는 이 소각장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그게 지침이라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상세하게 어떻게 건설을 하고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이 시설을 1년에 315일 이상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시로 중단을 시켰다가 가동을 했을 때에는 새로 가동할 때는 5시간 동안 그 환경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그걸 줄이라는 의도로 했는데 지금 가동률이 떨어져서 한 50% 정도 채 넘거나 하는 수준의 가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유예 기간 동안 입었던 피해에 영향이 있을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행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10월 달에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습니다. 총 26회가 30분 단위로 했을 때 26회가 초과가 되어 있고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은 12시간이 13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때 배출했던 일산화탄소의 환경 피해 정도를 보면은 폐에 들어가면 산소 부족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고 그 특성은 무색무취라해서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또 11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또 9회 초과가 된 게 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배출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발생했던 물질은 염화수소였습니다. 염화수소는 노출 시에 식물의 잎이 마르고 가축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노출 시에는 눈이 따끔거리고 피부 염증,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기저질환을 악화하게 할 수 있다. 또 시력 감퇴 또는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가동 시에 유예 기간을 따지면 피해 보는 시간은 수십 시간이 될 것이고 날짜라도 꽤 적지 않은 그런 피해 시간이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 운영을 하면서 문제됐던 부분, 즉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동률을 높여서 지침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초과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걸 주민 감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할 시점에 와 있는데 주민 감시가 잘 이루어지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TMS를 뭐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TMS의 농도도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26일 날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이 됐는데 TMS는 이거를 밝히지 않았었고요. 또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전광판에도 황산 화물을 배출 허용 기준이 20ppm이고 현재 농도가 19.81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기억 한번 해보시죠. 여기 배출 기준은 16ppm입니다. 이 상태가 사실은 기준을 오버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숨기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게 배출되고 있는 걸로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세 번째 섹션은 지금까지 뭐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각자의 생각도 제시가 되어서 세 번째 자유토론의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 그리고 방금 제시된 내용 중에도 좀 반론하실 분 반론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엄재진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과 어떤 그 행정기관에서 마찰은 꾸준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건설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운영사가 별도로 또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경북도가 이제 실제로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운영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순중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감시하고 또 주민들이 어느 지자체도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감시도 하고 자기들이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과감한 어떤 주민 지원 시스템 그건 필요합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가동 시스템들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정하기 되지만은 주민 지원이라든지 주민 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운영해야 되고 이 모범생으로 출발한 것들을 정말 모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경북도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권기찬 교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신도시는 정말 미래 천년 뒤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조의 채공 기술로 정말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와 같은 노력이 없이는 환경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는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또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밀턴 케인즈, 브라질의 구리치바는 정말 생태 도시입니다. 주민의 삶이 쾌적해지고 그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도시를 방문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드느냐?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선진 사례도 있어요. 못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개발공사는 토지의 효율을 강조하면서 사업성에만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생태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오늘 현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우리는 생태도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지향하는 목표는 생태도시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도 해전교차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1단계 인구 목표가 5만입니다. 근데 지금 2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 차선을 더 넓히고 해전교차로를 만들자. 그래야만 교통이 원활하다. 안 했는 거죠.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지형을 보존하면서 녹지비율을 높이자.
생태 도시는 녹지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원형 녹지를 만들어 놨어요. 원형 녹지는 어떠한 경우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원형 녹지 안에 있는 좋은 나무 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또 상당 부분 원형 녹지를 조성 녹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송평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생태 하천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수없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완벽한 생태 하천을 만드니까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생태 하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의 흉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도청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요. 개발공사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미래를 끌고 가는 신성장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정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나가야 돼? 그 방향이 생태도시라면은 정말 생태도시답게 도시를 건설할 때 이와 같은 환경 문제는 모두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순중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상동 전 부군수께서 순서 이어지는데 한 1분 정도씩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는 뭐 단기적인 대안, 장기적인 대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감시단을 통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서 반입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철이 선별이 안 되는데 지금 방법을 찾아서 빨리 속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20년 지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저는 11개 시군이 같이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것은 환경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끼리 이 광역화하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광역화의 규모로 가져가고 신도시에 있는 거는 이 지역 나아가서 예천, 안동시 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싶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의 화해마을 또 병산서원 신도시의 가치를 고려해서 소각장 폐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태천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소각 시설에 대해 공포 및 혐오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소각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민 편의 시설을 마련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도 지금 우리 맑은 누리 파크는 11개 시군 생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안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은 여러 편의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 쓰레기 390톤, 음식물 쓰레기 120톤, 서울 환경 에너지 타운, 맑은 누리 파크 세우면서 지역 홍보관, 별자리 관측 등 전시시설, 북카페 등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 요구를 추가로 수용해 올해 하반기에는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 편의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은 누리파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시설을 포방한다. 환경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TNS를 정문 정각판을 통해 공개한다. 이러한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반대 민원도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 안정을 위해 환경소음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오늘 이 제작은요,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 발열 체크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림막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 탈착은 자유 의사에 맡겨서 진행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오늘 마무리 이 발언은 우리 권경수 환경정책과장의 발언으로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우리 신도시만큼 이제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욕, 욕구,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와
또 개발공사와 우리 시민들이 그 욕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의견 중에서 상당한 예산 투입되는 것이 많아요. 예산은 우리 신도시만큼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신규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우리 신도시는 도기간이 주로 들어왔어요. 도에 보면은 국비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사업이 도비 부담과 시공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지방비 부담 중에 도비로 부담해야만이 제대로 된 생태도시가 될 수 있다. 신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나와보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관계도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 없이 행정에서 탁상골론적으로 하면은 뒤에 언젠가는 다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측 순서 바트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 권경수 과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그 키워드가 주민 참여, 그리고 소통, 그리고 주민 지원,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게 오늘 주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맑은 누리 파크에 대한 그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맑은 누리 타워 전망대를 개설해서 거기에 카페라든지 뭐 별자리 관찰하는 그런 명소로 만들고, 또 특히 지금 곧 있으면은 착공에 들어갈 그 맑은 누리 파크 수영장, 그다음에 찜질방, 또 어린이 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인근의 체육시설도 함께 지금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안과 같이 신도시 내에 자족 기능 가능한 지식, 바이오, 백신 산업 등 첨단 시설을 유치를 하고, 또 호민지 주변 경관을 활용한 특화지역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아마 맑은 누리 파크 주변의 체육 시설 등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아마 주민 생활 환경이 훨씬 나아지고 신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은 우리 도 환경 정책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정주 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조금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공통사항이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권경수 과장께서도 뭐 압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직전에 또 김상동 전 예천 부원수께서도 얘기하신 것, 그리고 또 권기창 교수님, 또 우리 저 엄재정 기자, 그야말로 소통 거버넌스로 요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민관전, 저는 이제 민관전은 외부 전문가의 전을 얘기합니다. 민관전의 소통 거버넌스가 오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압축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순서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